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성 담도폐쇄와 MBD5 결실, 염색체 결실로 반수체 기능 부전을 앓고 있는 7세 박서아의 엄마 최예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아가 앓고 있는 선천성 담도폐쇄는 선천적으로 간 내 담도가 막혀서 간에 손상을 입히는 질병입니다. 생후 한 달 내외로 카사이 수술을 진행을 하지만 70%의 친구들은 결국 간 경화로 인해서 간 이식까지 진행되는 병인데요. 저희 서아 또한 제 간으로 두 돌 때 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식을 진행을 했음에도 합병증과 이식 거부 반응으로 총 8번의 시술과 수술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협F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8번의 시술과 수술을 진행을 하는 동안 몸에는 정말 작은 몸에 구멍을 너무너무 많이 냈었거든요. 네, 그 치료 과정 중에 드레싱이 꼭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귀질환 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 지원 확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희귀질환 환우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애 아동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그 항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 지원 확대를 정말 간청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둘째를 안전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둘째를 가졌을 때 서아의 희귀질환 중증 희귀 유전자 질환이 우려되어서 저는 고가의 비급여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불임 지원, 난임 지원은 25회까지 가능하지만 유전 질환 예방을 위한 착상 전 유전 검사는 비급여 항목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가의 유전 검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임신 출산을 포기해 버리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귀질환 환우 가정에서도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착상 전 유전 검사의 급여 지원 확대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8번 하늘이 무너졌을 텐데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 수는 몇 명 정도예요? 선천성 담도폐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국내에는 15,000명 중에 1명이 발병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MBD5 전체 숫자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사실은 등록 사업이라는 게 이제 올해 처음 시작돼서 아직 숫자를 전체적인 숫자에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 네, 건보 자료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 통계가 이 질병이 언제 생겼는데 아직까지 환자 통계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암 등록 사업 같은 좋은 선례가 있는데 희귀질환에 있어서는 그런 정책적 여건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본 사업으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게 전국의 의료기관에 이런 증상으로 치료받은 담도폐쇄면 당연히 수술 조치를 태어나자마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 달. 그 통계 자료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건강보험이나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 수 통계는 있는데요. 제가 질환별로 이게 질환 숫자가 많다 보니 질환별 통계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텐데. 근데 이게 환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정책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즉흥적인 대답을 다 드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정책 방향에 맞게 준비는 하십시오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네요. 어쨌든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보건복지부 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시술을 여러 번 해야 되고 계속 드레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 재료에 대한 부담이 크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그 장기간 드레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 재료, 드레싱 치료 재료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용 중인데 일부 상처를 고정하거나 보호용 치료 재료는 현재 비급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환 특성을 좀 반영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비급여 품목을 급여화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치료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이런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제 어머님 말씀 주신 대로 바우처를 월 26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장애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지원을 하다 보니 희귀 질환의 특성이 반영된 그런 좀 재활로 특화된 걸 좀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 한 11만 명 정도 지원 예산을 갖고는 있는데요. 그 좀 특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는 저희가 그 질환별 그 재활에 대한 수요를 좀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그 착상 전 유전 질환 검사는 아무래도 희귀 질환이 대부분이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모든 임신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체외 수정으로 임신하신 경우에는 태아에 대한 그 검사를 태아가 아니라 그 배아에 대한 검사를 해서 좀 더 건강한 배아를 임신할 수 있는데 검사를 이제 하시는 상황인데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전 질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급여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 추계나 방식이나 규모를 좀 산정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